다음 시간에 갖고 와. 일단 경우에서 합시다. 쥐약 경우의 수도 한번 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알고 있니? 니네가 지금 배우는 고1 수학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니네 나중에 수능 봐야 될 거기 확률과 통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를 좀 잘해야 돼. 근데 이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약간 수학 같지가 않아가지고 확률과 이게 경우의 수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학을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대부분 지금 고3 애들 보니까 뭐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데 거의 뭐 최저등급도 좀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수능까지 좀 생각한다면 여기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개념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게 개념이라고 해봐야 잠깐 정리를 해주자면 뭐 나와요 제일 처음에? 조합? 아니야. 합의 맞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니네가 이거 내가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확률과 통계하고도 연결돼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합의 법칙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대요. 물론 A라는 사건은 뭐 다양하겠죠.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오기도 하고 4의 약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A 또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쉬운 예를 들어보면 교과서 예제를 들어보면 우리 집에서 형설학원을 갔는데 버스 노선이 3개가 있고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다. 그럼 집에서 형설학원을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그 5가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버스 3가지에다가 버스 타거나 또는 지하철 탈 테니까 3 더하기 2를 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할 때 n 더하기 n을 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어요. 어떤 이슈도 있냐면 봐라.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4의 배수이거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걸 세요. 그럼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부터 100까지 25개 나누면 되잖아. 6의 배수는 16개. 근데 두 번 생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되는 12의 배수는 두 번 센 거 아닌가요? 그럼 뺄 때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그냥 더하기가 될 때는 요 두 개가 중복이 없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내가 중복해서 생겨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또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인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정말 씨알데기가 없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오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인정하겠지? 됐어? 여기서 무언가 중복되는 걸 뺄 때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에서 어려운 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건 X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사건을 분할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내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형사라고 갈 때 버스 노선 3개, 지하철 노선 2개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집에서 형사라고 가는 경우의 수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버스 타고 가는 경우와 지하철 타는 경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요? 케이스 분류라고 들어봤나?
경우의 수 구할 때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시연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어떤 A가 일어날 때와 B가 일어날 때와 C가 일어날 때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알겠어? 그럼 우리는 문제에선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런 경우의 수 n가지, 이런 경우의 수 n가지, 이런 경우의 수 l가지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다 더한 걸로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수능에서도 무조건 이거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 연습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케이스를 12가지로 나누면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최소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각각의 케이스마다 뭐가 있으면 안 되겠니? 뭐가 있으면 불편하겠니? 중복이 생기면 불편하겠지. 그래서 중복이 없도록 케이스를 나누는 거 우리는 목표로 하겠다. 이런 게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배우는 게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거야. 똑같이 이런 상황이야.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야.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두 개가 있고 학교에서 형설학원 가는 길이 세 개가 있어. 됐어? 그럼 문제에서는 집에서 형설학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가라 그랬어. 몇 가지니? 어떻게 했니? 요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개, 요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2 곱하기 3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계산할 때는 뭘 주의 있게 봐야 되냐면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 돼. 여기 나오는 n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때 곱하기를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m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n가지가 탄생을 하면 그때 우리는 뭐 한다? m 곱하기 n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거일 때는 여기 가는 게 3개고 요거일 때는 2개야. 그럼 그럴 때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케이스 1번, 여기로 가는 케이스 2번. 왜? 그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는 게 고배 법칙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3 애들도 이거 잘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 고배 법칙 대표하는 고1 문제가 뭐가 있냐면 쾌적해. 주말하고 씨 언제야? 니네는 몰랐지? 주말에 저쪽에 504호에서 수업해가지고 에어컨 고장났었어. 주말하고 어제까지. 어제 씨 여기 고2 애들 15명 앉아있는데 더 뒤진 줄 알았는데. 저희도 했지 않아요? 주말에. 주말에 우리 저기 504호에 했잖아. 거기는 에어컨 고장 안 하잖아. 쾌적하게 했잖아. 거기는. 여기만. 잘 봐.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색칠하기 문제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이 정도만. A, B, C, D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나는 4가지 색이 있어요. 근데 얘를 전부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일부를 사용해도 돼요. 됐지? 대신에 당연하게도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 못 칠해. 같은 색 안 돼. 됐죠? 그렇게 해서 저기 나오는 저 색종이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을까요? 하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이거? 시연이 기억나니?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이 있는 A부터 색을 칠해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4개. 그럼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하든 상관이 없다,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얘 빼니까 3개. 그럼 여기에 빨간색, 노란색 2개를 칠했다 쳐. 함에도 불구하고 C는요? 이거 2개 빼고 다 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몇 개? 2개. D에 칠할 수 있는 건요? 요게 2개 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2개. 아, 이거 3개. 아, 이거 2개. 이거 다 곱하면 답이에요. 인정해? 인정해? 연습정이 풀어봐.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색종이가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똑같은 문제는 경우의 수 해봐요. 근데 저 꼭지점끼리 인접한 것도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여기 경계선이 없어지는 걸 인접했다고 해요. 여기 다 있는 거는 인접했다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색종이 구성할 때 여기 빨, 주, 노, 초 이런 거 이렇게 하라는 거지. 여기 2개 같은 칠해도 되고 뭐 이런 거지.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보려고요. 오늘 테스트까지 보게 니네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이거 그 뭐죠? 뭐 1등급 문제? 거기 진짜 어려울 건데. 그거까지 하면 니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2주에 걸쳐 하겠습니다. 시현이 오늘 학교에서 바로 왔어? 왜? 네. 왜? 늦게 끝났어? 아니 학교에 있다 왔어. 그거 가다가? 네. 시현이 공부가 즐거워? 아니. 답 나왔어? 아니 그날 아닌 것 같아. 승진이 몇 나왔어? 72. 72. 시현이는 내일부로 개인 시현이랑 맞추면 기분 없잖아. 84. 어? 84. 자, 누가 맞았나 보자. 이게 니네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봐. 이게 니네 막 해설지 보면 어떻게 써 있는 거야? 해설지 보면 거기에 시작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A와 C의 같은 색칠할 때와 A와 C의 다른 색칠할 때 나누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왜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거 할 때는 그런 거 안 했잖아. 이거 2개 같은 색칠할 때 다른 색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면 이 문제만 푸는 거예요. 논리 과정 어떻게 본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4. 4개.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3. 3. C에 칠할 수 있는 거? 3. 이거 3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2. 하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기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면 여기 2개 다른 거 칠하니까 2개밖에 안 남죠. 근데 여기는 3을 썼다는 얘기는 빨간색, 주황색, 여기에 또 빨간색 올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거 2개 같은 거 칠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3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랑 같은 색 칠한 거랑 다른 색 칠한 거랑 들어있지. 근데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거 2개가 다른 색이었으면 경우의 수가 2개인데 여기 2개 같은 색이었으면 경우의 수 3개인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같지 않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 봐라, 내 말 들어라. 얘는 여기까지 괜찮아. 4 곱하기 3까지 괜찮아. 이해했어? 근데 여기 3개를 한 번에 못 가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A랑 똑같은 색칠한 경우 한 가지와 A와 다른 색칠한 2가지로 쪼개겠다는 거야. 전체 3가지를 케이스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칠할 때는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개인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 칠했을 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위에 거는 4, 3, 3 곱해서 9, 4, 36이고요. 아래 거는 얼마니? 12 곱하기 4니까 48인가요? 아씨, 맞았네. 시험 이거 풀었어? 너 잘하잖아 그럼. 근데 못해.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애초에 이 문제 풀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면서 풀었어? 저 그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네. 저 친구는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네.
혹시 나중에 뭐 어디 대학 여자들도 없으니까 어디 뭐 하고 싶어? 전공 전공이 뭐 의대 가고 싶어? 아니 공대 가고 싶어? 그 생명과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어. 성진이 저는 아직 없습니다. 세대 가고 싶어? 아이 축구 잘했어? 네? 축구 잘했어? 축구요? 잘했죠. 진짜? 재밌었겠다. 네, 주장이었습니다. 오우씨. 선생님 원래 수요일마다 축구해요. 원래 이제 분당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원래 그 9시부터 11시까지 여기 다산에서 축구하거든요. 여기 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미생활이 없어졌어요. 진짜 속상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도 기억나? 수녀가 중학교 시간이? 까먹었어요. 뻥치마. 진짜 뻥인 거 같지? 씨 아까부터 못한다 그래놓고 방금 풀었던 거 되게 어려운 건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열은 뭐예요? 배열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알겠어? 배열을 하겠다 이런 걸 순열이라고 하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건 배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뽑은 상태에 대해서 한 개로 취급하겠다. 이거는 뽑은 상태에 대해서 배열을 하겠다. 이런 차이밖에 없다. 근데 이걸 니네가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공부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확률과 통계 배우면 그때 뭐 배우게? 여기서 요것만 들어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으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추가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순열과 조합 못하면 확률과 통계가 어렵겠죠? 그죠? 잘 봐. 일단은 이것도 잘 배워야 돼. 순열이 뭐니? 하면 일단은 거기 니네 책을 보면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기호를 P를 써요. 이게 배열의 의미야. 퍼미테이션 막 이래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N을 쓰고 여기에 R을 써요. 기억나요? 근데 이 순열과 조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니네 거기 잠깐 그 교재 볼래? 문제 다 어떻게 생겼어요? 문제 나오는 페이지 봐볼래? 문제 나오는 페이지 봐보면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뭐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맨날 어때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뭐 해봐. 주사위 던질 테니까 뭐 해봐. 몇 자리 자연수인데 뭐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구해봐.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상황을 주죠. 그럼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문제에 어떤 상황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에 나오는 어떤 상황을 함축해서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로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 나오는 N과 R의 의미는 뭐냐면 N과 R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거야. 뽑는 대상이. 알겠지? 이거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까지 있잖아.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까지 하고 네 가지 기호를 배우거든. 지금 배우는 게 NPR, 그 다음 배우는 게 NCR, 그 다음 배우는 게 NPIR, 그 다음 배우는 게 NHR 해가지고 총 4개의 기호를 배워요. 이 4개의 기호에서 N과 R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N개 중에 R개 뽑을게, N개 중에 R개 뽑을게, N개 중에 R개 뽑을게, N개 중에 R개 뽑을게. 알겠지? 근데 이거 두 개는 고1 때 배우는 거는 중복을 안 해서 뽑을 거고요. 요 아래 거 두 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은 거 두 번 뽑아도 될 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거냐면 내가 뽑을 때 이거를 뽑을 때 중복이 되니 안 되니 할 때 중복 어차피 지금은 근데 사실 고1 때는 중복에 대한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니네가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신경을 쓰라고. 중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엔드 됐죠? 중복은 안 할 건데 배열은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보자. 예를 들어 왜 이러는 거야? 크게 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볼 텐데 잘 봐. 말로 할게.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벌써 N자리랑 R자리는 알겠지?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3명을 뽑아가지고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을 지정하려고 해.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생각해봐.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중복은 안 되지. 너 반장, 너 부반장, 너 총무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중복은 안 할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총무 하는 거랑 반장, 부반장, 총무 하는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런 게 배열하겠다는 의미야. 뽑은 상태에 대해서 반장, 부반장, 총무 역할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10P3이라고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또 한 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의 수가 있어요. 중에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각 자리 수가 다 다른 자연수를 찾으래요. 3자리 자연수를 찾을 건데. 그럼 7개 중에 몇 개 뽑을 거예요? 3개를 뽑겠죠? 근데 각 자리 수가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1, 2, 3 뽑았더라도 123하고 132하고 213하고 이런 거 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7, P, 3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럼 조합은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이거 계산법은 기억나냐? NPR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요거까지는 쉬워요. 6P3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해? 시연이? 어떻게 해? 거짓말하지 말고 기억나잖아.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자.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끄면서 3개 나열해서 곱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것도 기억나요 혹시? NPN은 뭐예요?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썼죠? N 팩토리얼이라고 썼죠? N개 다 나열하는 거. 남자 5명이 줄 세워봐. 5 팩토리얼. 이런 거 기억나요? 시현이 기억나 안 나? 이제 알겠잖아. 본 적은 있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니네가 고1 때 내신 대비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 원래는 계산 어떻게 한 거냐? 원래는 이렇게 한 거예요. NPR에 대한 계산은 원래는 N 팩토리얼을 N-R팩으로 나눈 걸 NPR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죠? 뭐 NP1은 당연히 N일 거고요. NPN은 N 팩토리얼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조합은 여기 재활용 할까요? 거기 다 써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개념이 진짜 작다. 이게 개념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문제가 진짜 안 풀려. 조합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진 거니? 일단 기호는 C를 쓸 거고 어떤 상황을 함축해서 NCR이라고 쓰니 그러면 배열 안 할 거야. 그냥 뽑기만 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문제를 내가 바꿔볼게.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 뽑아서 청소시킬 거야. 경우의 수는 10, C3인 거지. 걔는 3명 뽑은 다음에 자리 바꿔봤자 다 같은 경우가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뽑은 상태로 끝내는 걸 조합이라고 하고 걔는 또 계산 어떻게 했니? NCR은 예를 들면 6C3 계산은 어떻게 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뭐로 나누는지 기억나요? 얘로 나눴죠? 이거 왜 그런지 이해되냐? 왜 그런지 이해해봐. 왜 그런 거 같아? 예를 들면 다시 내가 10명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 시킬 거야. 그럼 뭐야? 10. 내 말 들었어? 10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 시킬 거야. 10. P2. 근데 10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청소만 시킬 거야. 그럼 10. C2. 그게 무슨 차이냐면 야, 잘 봐. 이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얘가 무슨 의미냐? 결국엔 6P3하고의 차이를 구해. 차이를 봐봐. 얘하고의 차이는 뭐야? 나눈다. 얘를 얘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는 여기다가 3팩 곱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네?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으세요 할 때는 10P2를 바로 가도 되고 10C2에다가 2팩을 곱해도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야. NCR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얘는 NPR을 뭘로 나눈다? R팩으로 나눈다. 따라서 얘는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눈다? r 팩토리얼하고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순열보다는 조합의 활용도가 높고요.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네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단순히 순열과 조합만을 이용하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거 되게 잘 나오냐면 이웃하는 뭐 순열의 수 또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뭐 또는 조합의 수 이런 것들 또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잘 봐.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쓸까? 만약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 이웃테라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로 취급을 하고 됐어요? 그래서 배열한 다음에 하나로 취급해서 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웃하는 애들끼리 좀 이상한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남자가 4명 있어. 여자가 2명 있어. 배열할 거야. 6명 다. 그럼 몇 가지야? 6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 6p6이니까 6 팩 이러면 돼. 이런 거 알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 2명이서 꼭 이웃하래. 이웃하라는 게 뭔지 알지? 같이 붙어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하나로 취급해. 그럼 몇 명처럼 보여? 5명처럼 보이지? 그럼 5팩토리얼을 쳐. 근데 뭐 할 수 있어? 여자애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 배열도 해야 된다고. 빼먹지 말고 곱하기 2팩. 됐어? 그럼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 여자 둘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겠니? 어떻게 하면 돼? 여자 둘이 이웃하지 말래. 어떻게 하면 돼, 시연아? 에이. 그렇죠? 이거 여자 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 거니까 전체 6팩에서 빼기 5팩 곱하기 2팩을 하면 되죠? 됐죠? 자, 한번 풀어봐. 연습장에다가.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어. 됐지? 근데 이번에는 여자끼리 똑같아. 이웃하지 말래. 이런 경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호로만 쓰면 돼요. 답까지 내는 건 내가 뭐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팩토리얼 기호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세요. 드디어 낚였다. 내가 시연이 낚으려고 진짜. 한 번도 안 낚여가지고 내가 드디어 낚였다. 드디어. 진짜. 그죠? 그래서 내가 아직 제목을 안 썼잖아. 제목을 써줄 거예요. 제목을 써줄 건데 잘 봐. 이게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잘 배우면 이제 실수 안 합니다. 이거를 7팩토리얼에서 마이너스 하나로 취급 5팩 곱하기 3팩. 승진이도 이렇게 썼니? 틀렸어요. X. 됐죠? 왜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 여자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남, 여,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있어야지. 됐어? 근데 지금 5만 뺀 거예요? 남, 여, 남 이런 거만 뺀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남, 이거는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건가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이런 거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몇 번을 빼야 돼요? 이런 거만 뺐죠? 이런 걸 더 빼야죠? 하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근데 있잖아 또 니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아까는 됐잖아요. 아까는 왜 됐어요? 2명짜리만 빼는 게 돼요. 왜냐면 딱 2개가 여사건이거든. 2명이 이웃하거나 2명이 따로 서거나 여사건이 맞잖아. 반대 사건. 그러니까 그때만 딱 돼. 3명 이상 나오면 절대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세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돼요. 이게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남자 넷, 여자 셋, 여자끼리 이웃하지 마. 그럼 누구 먼저 주세요? 누구 먼저 주세요? 남자 먼저 주세요. 남자를 먼저 주세요. 사팩토리얼 맞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여자애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개 자리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되지. 맞아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개를 고를 때 여기 3개를 골랐다 쳐에 대하여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오는 거랑 여자 2번, 여자 1번, 여자 3번 오는 건 다른 줄 쓴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라고 써야겠죠. 됐어? 그럼 요게 진짜 정답이에요. 알겠지?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하면 다 했습니다. 이제 월주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했고 거기 니네 문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그 3번 체크해. 지난번처럼 이제 체크하고 니네가 풀고 혹시 모르겠으면 내가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죠? 아 이거 처음에 다 해보면 좋긴 한데 3번 여기서 3번 야, 이거 다음 시간까지 이거 숙제 해와라. 알겠죠? 3번 5번 2개만 해보세요. 3번 5번 2개만. 잘 세네 이것도. 고일 친구들 아주 기특해. 숨 쉬어봐. 두다 맞았네. 약하다며. 시현이 취미생활이 뭐야? 너 얼굴이 원래 까만 거야? 아니면 운동 좋아해서 까매진 거야? 저는 살짝 요즘 아 원래 좀 까매?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타는 것도 좀 있어요. 뭘 좋아해? 너 키가 크니까 너무 좋아하겠지. 맞습니다. 너 인생 2회차 뭐 이런 거 아니야? 말투가 왜 고1에 말투가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단아까치를 쓰고 그래?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다요. 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고? 네. 아버지가 군인이셔? 아니요. 근데 왜 말투가 이거 귀여워야 되는데 V를 들여? 생일이 몇 월 달이야? 5월 5월 며칠이야? 23일. 와, 씨, 나랑 딱 일주일 차이 나네? 난 5월 30일이야. 너 다가오고 있네?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기 승진아, 다 만나는데 아직? 금방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 됐어? 네, 그거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닌데? 네. 나조건 안 봤어요. 44 맞아요? 44? 4번 4. 네. 오케이, 넘어가서. 여기는 내가 봤을 때 11번 꼭 해봐야 될 것 같고. 11, 12번 두 개만 해볼래? 11, 12번? 12번은 쉽긴 한데. 11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좀 길어지니까 별거 아닌데 좀 까다로워 보이죠? 잘해. 시현 잘해. 그 뭐지? H반에 한 명이 있는데 걔도 오늘부터 수업 같이 듣는다 그랬는데 걔는 얼마나 잘하는 거야? 여기보다 더 윗반이라며. 걔가 너보다 더 잘해? 아직 모르겠어요. 잘하지 않아요. 본 적은 없어?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정말 고1 애 중에 너 정말 잘하는 편인데 근데 왜 85점밖에 안 나왔지? 저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아 진짜? 등수도 나왔어? 속차도? 몇 등 했어? 전교에서? 10. 수학만? 위로 9명이 있네. 뭐 그래 봐야 1등급이잖아요? 그치? 승진이는 몇 등 했니? 40. 그게 몇 등급이야? 2등급이요. 다행이네. 학생 수가 좀 되나 보다 더 내고 오는 거보다. 300명입니다.
싸가지 학교였는데 전교생이 지금 고1 전교생이 300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지? 나는 50명씩 14반 있었는데 한 학년에 반토막 나네. 승진아 11번 풀려 안 풀려? 약간 느낌이 날것 같아. 시현이 거기 다 풀었으면 그 페이지 다 풀어놓는 거냐? 어차피 숙제니까 심심한 놀지 말고 12번까지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승진이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만 들어. 승진이만. 저기 뭐야 시현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던 거 계속 하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11번 문제를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1부터 8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권이 진짜 강력한 거예요. 홀수가 적힌 카드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죠. 그럼 무조건 1하고 3하고 5하고 7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나조건 보니까 뭐래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짝수들을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이웃하고 나머지 짝수가 적힌 카드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4하고 8은 같이 갈 건데 2하고 6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엔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 그죠? 그 다음 다조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장 이상 요소로 나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네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라며. 그럼 나머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까먹으면 안 돼. 한 가지에 대하여 사이사이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5, P3으로 골라야 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너네 둘이 이웃할 때는 자리 바꾸는 거 하라고 그랬죠. 곱하기 4, 8 자리 바꾸는 거 2패까지 하면 정답이에요. 이해했어? 빨리 이거 이해했으면 정리하고 12번도 해봐. 요 얘기가 나랑 나랑 합쳐진 거야. 알겠지? 그 친구잖아. 원래는 요거는 이웃하고 너네끼리는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나조건이었고 다조건 때문에 얘도 이웃하지 말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니? 네, 풀었습니다. 아 풀었어? 제가 얘기해야지. 시간이 몇 번 나왔어? 5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케이스 분류인 거야, 그죠? 걔도 문제에서는 액면적으로는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와 합이 짝수인 거 구하라고 했지만 케이스 분류에서 짝홀일 때 홀짝일 때 아닌데
짝수 두 개일 때 홀수 두 개일 때 케이스 분류 해야 되죠? 쉬운 문제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넘어가서 이게 속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일단 17번을 잠깐 얘기하면서 할게요. 17번 문제는 일단 풀어봐. 내가 문제 바꿔줄게요. 17번 문제 일단 풀고 있어. 나 안 어려울 거야. 테스트 봐도 되겠는데? 아니야? 테스트 아니 그냥 뭐 뒤에 고난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나왔어? 시연이 몇 나왔니? 19 응? 69 뭐야? 17번 푸고 맞아 둘 다? 거기에 이런 문제죠? 1학년이 이건 쉬운 건데 5명 2학년 몇 명? 4명 4명 3학년 몇 명? 3명 야씨 이걸 틀릴 줄 몰랐네 지금 둘 다 틀렸네. 여기에서 몇 명을 뽑아요? 5명 5명을 뽑아요. 근데 학생 수를 정해주지 않았나요? 1, 2, 3학년은? 네 1학년 2명 2학년은 3명 어? 2학년 2명이잖아 2명 그죠? 3학년은 3명 그래 이렇게 뽑으려면 뭐가 문제야? 뽑고 나서 뭐 배열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1학년 2명은 어디에서만 뽑아야 돼? 이 5명 중에 2명 누구 나올 건지 고르는 거 아니야? 5시 4시 31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맞아? 그 69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눌 거고 4 곱하기 3을 2팩으로 나눌 거고 37은 그냥 3입니다. 그죠? 정답은 10 곱하기 6 곱하기 3이어서 180이에요. 못 틀렸어? 저기 승진이 나와도 P로 뽑았을 것 같고 네 맞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진 것 같고 저기 시연이는 일단 덧셈을 하긴 했는데 아 이걸 더했어. 왜 곱하는지 이해는 돼? 지금 네가 조합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얘는 1학년이 이렇게 있고 막 1학년이 와 어떻게 할까요? 1, 2, 3, 4, 5가 있다 쳐. 2학년은 뭐 A, B, C가 있다 쳐. 3학년은 X, Y, Z가 있다 쳐. 그럼 이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지. 맞지? 그럼 봐라. 첫 번째로 1학년 2명 뽑을 거지. 1, 2를 뽑은 거에 대하여만도 여기에서 2명 뽑는 게 A, C 나올 수도 있지, A, D 나올 수도 있지, A, B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한 가지에 대해서 6개가 펼쳐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1, 2, A, B에 대해서만도 1, 2, A, B의 X일 수도 있지, 1, 2, A, B의 Y일 수도 있지, 1, 2, A, B의 Z일 수도 있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또 3가지가 펼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곱하기 와야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나는 쉬운 건데 얘는 이거 풀고 쉬어.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별표 하나 하고 그 아래쪽에 써놔. 이거 내 신점이 되게 잘 나오고 애들 되게 잘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랑 내가 비교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사람 수를 정해 놓으니까 쉽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포함하는 거 어떻게 풀까?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문제 수진이가 오고 있죠?